들어보긴 했어도 사실 일상생활에서는 거의 못 들었고 뭐 뉴스 기사나 뭐 이런 데서 이제 사실은 접한 거고 제가 성인지 감수성에 대해서 그냥 제 나름대로 이해하고 있는 거는 그러니까 A라는 상황에서 B라는 행동을 했을 때 그게 이제 젠더상으로 논란의 여지가 있는 행동인지 여부를 판단하는 능력? 뭐 이런 정도 그런 정도 이제 이해하고 있어요. 네. 혹시 애슐리님은 성인지 감수성에 대해서 들어보셨을까요? 사실은 들어본 적은 없는 것 같아요. 네. 이 30년 전으로 거슬러 올라가면 이제 몇 가지 생각나는 게 있어요. 저 열받을 준비하면 되나요? 아니 옛날 얘기니까 옛날 얘기로 이제 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될 거예요. 요즘은 아니고 예. 여자라서 이제 조직 논리를 모른다. 군대를 안 갔다 와서 그런 거. 군대. 근데 그런 부분 이제 잘 참았다. 또 이제 만약에 회식 자리 같은데 가면은 여자는 술을 잘 못 먹거나 이제 또 적게 먹어야 된다는 그런 선입견이 좀 있었어요 예전에는. 그래서 뭐 누구는 술을 좀 적게 따라주세요라고 이렇게 한다든가. 근데 그거는 좋다. 뭐 어떻게 보면 그 인식은 좋은 거 같아요. 어떻게 보면 배려일 수도 있고 네. 어쨌든 이제 그런 선입견이 그리고 집에 갈 때도 꼭 누구는 택시를 잡아줘라. 라든가. 왜냐면 여직원은 이제 또 혹시나 집에 들어갈 때 좀 조심스러운 부분이 있으니까 좀 집에 귀가나 이런 것도 좀 케어를 하죠. 사실 상사 입장에서는 유니폼을 품평화를 하잖아요. 그럴 때에 뭐 바지도 예를 들어 나오고 치마도 나왔을 때 여자 정장은 치마지 이런 거 이런 거도 있었고 그다음에 이제 여자는 늘 미용 다이어트에 관심을 가지고 이제 관리를 한다고 생각을 하니까 조금 이제 많이 먹는 직원도 있잖아요. 그럴 경우에 누구는 꽤 많이 먹네 이제 이런. 와 그때 안 태어난 게 너무 다행이다. 그때 태어났으면 그 상사분 아마 저한테 성인지에 관련된 거를 먼저 말씀드리면 저는 좀 좋게 말하면 쾌활하지만 어떻게 말하면 되게 털털하고 좀 살짝 보편적으로 말하는 여성스러움과는 좀 먼 사람이어가지고 좀 그런 얘기를 들을 때가 많죠. 되게 모스매 같다 막 이런 얘기를 들을 때가 되게 많은데 사실은 저는 막 그런 거에 있어서 기분이 나쁘지는 않았던 것 같아요. 그냥 그런 나의 성격, 털털함 이런 거를 그냥 곧이곧대로 받아들이고 그거에 있어서 좀 마음에 들어 하는 부분이 있어서 그 말 자체로 기분 나빠하지는 않았는데 제가 조금 더 예민한 사람이었으면은 그런 말에 조금 예민하게 반응을 할 수 있지 않았을까 이 생각은 들어요. 근데 뭐 좀 모습에 같은 것도 사실이긴 하니까 제가 경험했던 부분에 있어서는 신기하게 제가 외국에서 왔다는 그 이미지가 굉장히 강하게 있어서 그런지 몰라도 엄청 개방적일 것이란 생각과 무슨 얘기를 해도 나는 잘 받아들일 것이라는 생각을 좀 하시고 계신 것 같아요. 뭐 그것도 사실이기도 하긴 하지만 그래서 전에 어떤 상사분께서는 본인의 이런 사생활에 관련된 이런 자기의 여자 관계 이런 거에 대해서 말씀을 해주셨던 분이 계셨었어요. 그래서 너는 여자니까 알지 않냐? 어떻게 생각하냐? 이것도 굉장히 오래전 옛날 once upon a time 처음에 얘기를 이렇게 하나 인내심 기르는 그렇게 이제 그런 얘기 좀 꽤 했던 것 같아요. 이제 뭐 예뻐졌네 살 빠졌네 이런 건 이제 보통 했었고 그리고 오늘이 그날이야 그런 거 왜냐하면은 막 신경질 부리고 예민할 때. 근데 그때는 또 그게 그렇게 뭐 울분이 치솟거나 할 정도는 아니었어요. 그냥 농담 이제 뭐 회식 같은 거 갔을 때 이제 뭐 부장님 옆이 네 자리야 뭐 이런 거. 진짜 왜 그래 정말. 저기 앉아라 고기가 네 자리다. 진짜 이런 거. 왜 그러는 거야 정말. 그러신 것도 저는 얘기 들었는데 술은 여자가 따라하지 맛있지 약간 이렇게 해서 부장님 따를 때는 미쳤다. 남자 부장님들이 남자 과장님 찌르면서 네가 따라드려 약간 이렇게. 이게 말의 의도가 솔직히
딱히 느껴지는 게 순수하게 전화를 한 사람과 의도가 조금 불순한 사람들은 말 자체에서 느껴지는 바가 있잖아요. 예를 들어 오늘이 그날이야 하는 게 결국엔 내가 신경질을 부리고 있으니까 뭔가 비꼬려고 얘기를 하는 거니까 그게 더 기분 나쁘게 들리는 거고, 예를 들어 또 저 부장님 자리 옆자리가 네 자리야가 그냥 순수하게 그냥 너 저기 자리가 비었으니 저기 앉아가 아니고 부장님 기분 맞춰드려, 부장님 기분 좋게 해드려, 이게 말이 전제에 깔려 있는 거니까 이게 기분이 나쁜 거잖아요. 근데 요즘에는 안 쓰잖아요. 옛날 얘기. 옛날 once upon a time. 이게 참 안타까운 게 뭐냐면 이제 본인도 이제 인지를 해야 될 것 같아요. 저 사람과 나의 관계가 어느 정도인지를 좀 잘 파악을 해야 될 필요가 있고, 그리고 사람을 봐가면서 저 사람이 이런 말에 굉장히 예민하겠구나, 이거를 같이 매일매일 보고 하는 사이에 그것도 아직까지 파악이 안 돼가지고 저 농담을 받아들이지 못하는 사람한테 그 농담을 굳이 하고, 그리고 혼자서 착각하는 거잖아요. 나는 이 정도의 농담은 할 수 있을 만큼의 사이가 된다는 이런 착각. 이게 너무 안타까운 거죠. 사실은 저는 되게 친화력에 있어서는 좀 자신감이 넘치는 사람이고, 그리고 누군가가 저한테 그걸 되게 친화력 있게 하고 싶어 하는 거에 있어서는 되게 관대한 편이어가지고 저한테 조금 선을 넘는 얘기를 하더라도 저는 그게 그렇게 기분 나빠하는 사람은 아닌데, 근데 이제 반대로 저는 이렇게까지 친하다고 생각을 했는데 상대방한테 얘기를 했을 때 저 상대방이 조금 그거에 있어서 부담스러워하는 경우는 제가 겪었던 부분이 꽤 있었던 부분이어서, 만약에 나의 착각으로 인해서 상대방이 기분이 나빴다 하면은 바로 사과를 하고 그거에 있어서 인식하고 이제 그 다음부터는 그런 행동을 하지 않아야 한다는 게 저는 꼭 항상 머릿속에 두어야 할 부분이 아닌가 이 생각이 들어요. 근데 이거는 사람과 사람과의 이런 오해로 인해서 생긴 문제여서 절대로 이 부분에 있어서는 모두가 완벽하게 수행을 할 수 있는 부분이 아니라고는 생각을 하거든요. 근데 만약에 나의 실수로 인해서 상대방이 기분이 나빴다 하면은 바로 인정하고 사과를 할 수 있는 그런 이제 좀 어른스러운 모습을 갖췄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합니다.